자, 안녕하세요. 리메인 커리어의 김준호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 버튼 만드실 때 어떻게 가이드 잡아야 될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요. 지금 피그마를 통해서 가이드 만드는 법 설명하고 그 다음에 HTML, CSS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연결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자, 제가 피그마 화면을 좀 열어놨는데요. 우선 버튼 가이드를 만들 때는 너비라고 하는 속성과 높이라고 하는 속성 두 가지를 가지고 가이드를 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너비 속성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너비 속성에는 픽셀, 오토, 퍼센트라고 하는 세 가지의 속성 값을 통해서 가이드를 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 픽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이 픽셀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정된 값입니다. 즉, 제가 여기에서 250이라고 하는 샘플로 너비를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250이라고 하는 너비로 그냥 버튼이 출력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안에 바이나우라고 하는 컨텐츠의 길이를 다르게 바꾼다고 하더라도 너비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픽셀이라고 하는 건 그냥 내가 고정된 크기만큼 나오고 싶다. 이러면 픽셀이라고 하는 너비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오토 값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오토는 아까 픽셀하고 어떻게 다르냐? 오토는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 길이에 따라서 버튼의 너비가 결정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이나우라고 하는 거에다가 글자를 조금 더 추가해보면 어떻게 되죠? 버튼의 길이가 달라지죠? 자, 이게 오토라고 하는 값이 가지고 있는 좀 특이한 점인데요. 즉,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 길이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버튼의 너비가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양쪽의 여백은 어떻게 가이드를 잡으셔야 되냐면 양쪽 여백은 제가 픽셀로 강제로 잡아놨어요. 즉, 여기에서 지금 샘플로 48픽셀 정도로 잡았고요. 여기도 우측으로 48을 잡았으니까 컨텐츠 길이에 양쪽의 48을 합하면 전체의 버튼 길이가 결정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나우라고 하는 글자를 어떻게 되죠? 바꾸게 되면 역시나 48이라고 하는 너비는 유지된 상태에서 이렇게 유지된 상태에서 버튼의 토탈 너비가 바뀐다. 이게 오토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퍼센트 속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퍼센트는 어떻게 다르냐? 우선 제가 자료 화면 하나 좀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퍼센트는 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자료 화면 하나 열어놨는데요. 퍼센트는 어떻게 다르냐? 퍼센트는요, 픽셀과 오토와 완전히 다르게 좀 동작을 합니다. 우선 잠깐 비교를 하자면, 픽셀이라고 하는 건 고정된 크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너비가 250px라고 한다면 고정된 값으로 나오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픽셀이 아니고 오토 값을 넣는다면 컨텐츠 길이에 따라서 버튼의 너비가 결정될 거예요. 자, 근데 퍼센트는 어떻게 다르냐면 브라우저의 크기를 늘리고 줄이면 자, 어떻게 되죠? 브라우저의 크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바뀌게 되죠. 지금은 제가 이것을 브라우저의 크기의 상대적 크기로 나오게 세팅을 해놨는데 이건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뭐 어떤 특정 네모 박스를 기준으로 상대적 크기로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브라우저 크기를 기준으로 상대적 크기로 나오게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퍼센트는 픽셀과 오토와 전혀 다르게요. 어떤 크기를 기준으로 상대적 크기, 즉 비례해서 나오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쓰냐면 뭐 이런 거예요. 아이폰 유저가 열고 있는 그 브라우저의 너비가 다 다르겠죠. 뭐 어떤 친구는 아이폰 미니를 쓸 거고 어떤 친구는 아이폰 프로 맥스를 쓰니까 그럼 결국에는 아이폰의 크기의 너비가 다르니까 브라우저 크기도 서로 다르겠죠. 즉 미니 유저는 지금 보고 있는 화면처럼 작게 열릴 거고요. 아이폰 프로 맥스는 굉장히 크게 열리겠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버튼이 그 브라우저 크기의 항상 100%로 꽉 차게 나오고 싶다면 그것을 퍼센트로 100%로 세팅하게 되면 어떤 브라우저를 열더라도 항상 꽉 찬 버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퍼센트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해보면 퍼센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어떤 특정 크기를 기준으로 상대적 크기, 즉 이거 반응형 할 때 많이 쓰겠죠.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높이 속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높이도 들어갈 수 있는 속성 값이 크게 두 가지 값이 있거든요. 픽셀과 오토입니다. 아까 너비는 3개였는데 이제 2개죠. 자, 각각 이번에도 픽셀과 오토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빠르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픽셀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픽셀은 똑같아요. 높이를 강제로 지정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예시로 48픽셀 정도를 지정했는데요. 그러면 높이가 48로 지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는 높이의 미들 정렬로
정렬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토인데요. 자, 오토는 아까 너비하고 똑같은 속성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너비는 이 컨텐츠 길이에 따라서 너비가 바뀌었잖아요. 이번에는 뭐에 의해 결정되냐면 제가 이 안에다가 잡아놓은 여백. 이 여백의 높이에 따라서 토탈의 높이가 결정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폰트 크기가 14픽셀이에요. 그리고 여백을 16픽셀을 잡았습니다. 위아래로. 그러면 지금 이 토탈의 높이가 뭐에 의해 결정되냐면 16 그리고 폰트 크기 14, 그 다음에 아래 여백 16을 합해서 전체의 토탈 값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 너비를 16이 아니고 20이나 30으로 바뀐다면 전체의 높이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높이의 오토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피그마로 지금까지 설명드렸는데요. 잠깐 CSS 화면으로 넘어와서 피그마에서 넣었던 그 속성값들을 CSS로 어떻게 넣는지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피그마 화면에서 지금 CSS 화면으로 잠깐 넘어왔는데요. 자, 우선 CSS에다가 그 PX, 오토, 그 다음 퍼센트 값들을 직접 넣어볼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코드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CSS 코드 전혀 모르셔도 됩니다. 왜냐면 코드를 이해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이게 어떻게 동작한다에 대해서 코드를 보여드리면서 말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코드 모르셔도 보시는데 전혀 지장 없으세요. 자, 그러면 픽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픽셀 값을 한번 넣어볼 건데 우선 속성 이렇게 씁니다. 너비. 그리고 아까 피그마 화면에서 250px라고 썼거든요. 그 값을 CSS에다 그대로 넣습니다. 자, 세로 고침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되죠? 현재 250픽셀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Buy Now라고 하는 컨텐츠의 길이가 바뀌더라도 어떻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컨텐츠 길이가 바뀌더라도 너비 250픽셀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픽셀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토값입니다. 자, 오토값도 너비라고 속성 쓰고요. 그 다음에 오토라고 기술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떤 거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었죠? 오토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 길이에 따라서 버튼 너비가 결정된다고 했었죠? 자, 제가 Buy Now라고 하는 거 뒤에다가 느낌표 같은 거 넣어서 길이를 바꾸면 자, 이거 보세요. 버튼의 길이가 바뀌었죠? 자, 이런 식으로 오토라고 하는 거는 현재 컨텐츠 길이에 따라서 바뀌는데요. 이 양쪽의 여백은 아까 어떻게 잡는다고 제가 설명했었냐면요. 고정된 픽셀 값을 넣는다고 했어요. 자,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제가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요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자, 세로 고침 먼저 해보고 이게 우측으로 48픽셀을 고정으로 여백을 주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왼쪽으로 48픽셀의 고정값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양쪽의 레프트 라이트는 48픽셀로 고정된 상태에서 컨텐츠 길이에 따라서 토탈 너비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토는 이런 식으로 동작합니다. 자, 마지막 퍼센트입니다. 자, 퍼센트 똑같이 너비라고 넣고요. 그 다음에 100%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100%는 현재 브라우저 크기의 100%, 즉 1등분으로 나오게 제가 세팅을 했거든요. 그럼 브라우저 크기가 늘어나고 줄어듦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현재 버튼의 너비가 반응하게 되죠. 자, 이렇게 퍼센트라고 하는 건 특정 크기의 상대적 크기로 나오게 할 수 있다. 이거 반응형이나 모바일 디자인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퍼센트라고 하는 건 컨텐츠 길이나 고정된 값이 아닌 어떤 브라우저의 크기 아니면 어떤 오브제의 크기에 따라서 상대적 크기로 나오게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너비 이야기 끝내고 이번에는 높이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높이 속성 아까 몇 개 있다고 했었죠? 2개 있다고 했어요. 픽셀과 오토. 자, 순차적으로 픽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이의 픽셀 값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eight 이렇게 속성 값 쓰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48px 이렇게 쓰게 되면 현재 높이가 48픽셀로 고정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제가 조금 욕심내서 100픽셀이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높이는 100픽셀이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는 전체 높이에 미들로 자동 정렬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높이 오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자, 높이 똑같이 height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높이값 오토라고 씁니다. 그러면 Buy Now라고 하는 이 하나의 글 높이만큼 버튼의 높이가 결정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여백을 위로 16px 자, 그 다음에 바텀으로 16px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글자의 높이를 기준으로 위로 16, 밑으로 16이라고 하는 고정된 픽셀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16을 제가 50이라고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글자가 시작하는 이 위에서부터 50 픽셀이 고정이 되는 거니까 50의 폰트 크기 14, 그 다음 밑에 16을 합해서 전체의 토탈 너비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너비와 높이 속성의 가이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알아봤는데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우선 너비 속성은 픽셀, 오토, 퍼센트 세 가지 값이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높이 속성은 두 가지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죠. 픽셀과 오토.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 하나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버튼 가이드 만드실 때 어떤 걸 기준으로 가이드 잡아야 되는지 헷갈리시다면 이 화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버튼 구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피그마로 넘어가서 버튼을 툴을 통해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셀 버튼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자 한번 써볼까요? 제가 여기에다가 buy now라고 글자를 쓰고요. 자, 그 다음에 글자의 서체명은 슈트의 두께는 볼드, 그 다음에 글자 크기 14픽셀로 세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튼 배경 만들 건데요, 구조를. 자, 우선 네모 박스 드래그 앤 드랍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 겹쳐서 지금 레이어 순서 위로 올라갈 글자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두 개 드래그 앤 드랍해서 얼라인으로 정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버튼의 너비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고정된 값일 때마다 글자가 항상 늘 가운데로 오면 굉장히 편하겠죠? 자,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오토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토 레이아웃을 한번 제가 기능을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우선 박스 모양 검정으로 바꿔서 조금 더 잘 보이게 디자인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두 가지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잡은 상태에서요. 우측 패널에 오토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오토 레이아웃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상한 속성들이 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위에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속성이 또 하나가 생겼죠. 자, 우선 프레임과 오토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한 기능 설명을 할 건데 한번 프레임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허그라고 되어 있는 두 가지의 속성값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 허그라고 하는 거에서 왼쪽에 있는 것은 너비를 담당하고 우측은 높이를 담당합니다.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건 고정된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허그 컨텐츠는 조금 있다가 오토 파트 때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지금은 픽스드 위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이 위에 있는 지금 인풋 박스가 활성화가 됩니다. 자, 다시 볼까요? 허그일 때는 아무리 클릭해도 지금 현재 인풋 박스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을 픽스드 위스로 바꾸게 되면 인풋 박스가 활성화가 되죠. 그럼 제가 여기에서 300px 또는 200px로 변경하게 되면 박스의 너비가 고정된 위스 값으로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300px로 세팅을 바꾸게 되면요. 글자가 가운데로 오면 너무 좋은데 이게 왼쪽에 고정되어 있잖아요. 이 글자의 위치를 정렬하려면 이 밑에 있는 오토 레이아웃의 얼라인이라고 하는 속성을 건드려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왼쪽 상단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녀석을 얼라인은 센터로 바꾸게 되면 글자가 지금 가운데로 오게 되고 지금 여기에서 버튼의 너비를 바꿀 때마다 어떻게 되죠? 글자가 중앙 정렬이 자동으로 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앞으로 버튼을 우리가 어떤 특정 크기로 드래그 앤 드랍해서 고정된 픽셀 값으로 나올 때마다 정렬할 필요가 없으니까 굉장히 편하겠죠. 자, 너비 값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높이 값 역시 똑같은 개념인데요. 현재 허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오토 파트에서 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현재 이 허그라고 하는 것을 픽스드 하이트로 변경하게 되면 역시나 높이 값 인풋 박스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지정된 크기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픽셀로 고정된 버튼을 만들 때는 오토 레이아웃을 통해서 프레임과 오토 레이아웃의 얼라인을 이용해서 버튼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토 속성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픽셀로 만들었죠. 자, 오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buy now라고 하는 이 안에 있는 글자를 늘리고 줄일 때마다 버튼의 너비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게 오토라고 했었어요. 자, 이거를 피그마에서 어떻게 만드냐면 자, 현재 오토 레이아웃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둘 다 픽스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픽스드의 너비 값을 허그로 바꿔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허그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렇게 껴안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이 껴안는 걸 어떤 걸 껴안냐면 컨텐츠의 길이를 이 버튼이 껴안겠다는 뜻이에요. 즉, 여기서
허그로 바꾸게 되면 너비가 지금 비활성화가 되면서 Buy Now라고 하는 글자의 길이가 바뀔 때마다 어떻게 되죠? 바뀔 때마다 버튼의 길이가 자동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너비의 속성을 허그로 바꿔주시면 오토값이 활성화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양쪽에 있는 이 여백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자, 현재 이 오토레이어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금 이 오토레이어 속성 아래쪽에 보시면 55픽셀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좌우가 55픽셀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기를 제가 0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양쪽의 여백이 전혀 없는 상태인 거죠. 자, 이 상태에서 Buy Now라고 되어 있는 것에다가 제가 느낌표를 쓰게 되면 느낌표의 길이만큼 버튼의 너비가 오토로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양쪽의 여백을 48픽셀 정도를 주게 되면 지금 왼쪽과 우측의 여백이 48로 고정된 상태에서 Buy Now와 느낌표의 길이만큼 버튼의 너비가 자동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허그라고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직접 기술할 수 없는 값으로 출력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퍼센트 버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센트는 뭐였죠? 어떤 특정 크기에 종속시켜서 상대적 크기로 나오게 하는 게 퍼센트라고 했었죠. 근데 애석하게도 피그마에서는 퍼센트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디자인 툴은 어떤 종속관계 자체를 표현할 수 없거든요. 지금 이 HTML, CSS는 코딩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크기에 비례해서 상대적 크기로 나오게 하는 게 가능하지만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별도의 레이어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종속관계를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 퍼센트 버튼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우선 픽셀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픽셀 값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신 다음에요. 이것을 퍼블리셔에게 전달할 때 픽셀이 아닌 어떤 것의 상대적 크기로 나오게 할 거다라고 가이드를 전달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 우선은 퍼센트는 피그마에서 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픽셀로 버튼을 만든 다음에 퍼블리셔에게 가이드 전달을 할 때 픽셀을 퍼센트로 치환해달라고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픽셀 오토 퍼센트 버튼을 피그마에서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실습을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셀 버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은 똑같이 글자 넣을 거고요. 로그인이라고 글자 한번 넣어 보죠. 자, 그래서 서체는 슈트 서체를 넣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슈트 서체에 볼드에 14픽셀 세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스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여기에서 드래그 앤 드랍해서 박스 만들 거고요. 우선은 배경색은 블랙으로 하고 글자 색상 화이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로 현재 레이어 바꿔서 위아래로 위치 바꿔주고요. 자, 얼라인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 두 개를 잡은 상태에서 오토 레이아웃 클릭하게 되면 프레임이라고 하는 속성과 오토 레이아웃 속성 두 가지 지금 이렇게 생기는 거 볼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현재 너비를 허그 컨텐츠가 아닌 픽스드 위스로 바꿔주시면 픽셀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의 위치는 가운데로 위치를 시켜주시면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버튼을 배치해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할 때마다 자, 글자가 가운데로 위치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UI를 만드실 때 고정된 버튼을 만드신다면 이런 버튼을 활용해서 실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오토 버튼 한번 실습 사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측에 보이는 이 리드몰이라고 하는 버튼 만들 거거든요. 자, 우선 똑같이 글자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리드몰이라고 글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서체 선택하고 글자 크기 똑같이 14에 그 다음에 볼드, 레귤러 원하시는 걸로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스 똑같이 만들고요. 자, 드래그 앤 드랍해서 버튼 한번 만들어 보고요. 자, 이거 글자 색깔 흰색에 배경 색깔 검정으로 해서 자, 이렇게 버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바꿔주셔서 위로 올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개 잡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죠? 똑같이 오토 레이아웃 클릭한 다음에 프레임과 오토 레이아웃 속성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자, 둘 다 이번에는 오토 값을 쓸 거기 때문에 허그라고 하는 값으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너비를 허그라고 쓰신 다음에 양쪽의 여백을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거 Shift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위아래로 누르시면요. 10픽셀 단위로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16 아니면 20 정도 값으로 줘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너비는 지금 현재 허그니까 제가 리드몰이라고 하는 글자에서 컨텐츠를 넣을 때마다 자동으로 길이가 결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양쪽에 있는 여백은 지금 여기에 있는 여백 속성을 통해서 결정해 주실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드래그 앤 드랍해서 여기에다가 배치해 주시고요. 높이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높이를 픽셀로 작업하는 걸 선호하는 타입의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이거는 허그가 아니고 픽스드 높이를 전 상태에서 제가 원하는 높이를 지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하더라도 글자가 지금 얼라인이 무너지는 이유는 오토 레이아웃의 얼라인 버튼을 클릭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자, 이거 얼라인 클릭해 주시면 높이의 크기가 바뀔 때마다 항상 센터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높이를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글자의 길이를 바뀔 때마다 너비가 오토값으로 실시간으로 적용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퍼센트 버튼까지 한번 실습사를 해볼 건데요. 자, 퍼센트는 브라우저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상대적 크기로 나온다고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피그마에서는 이 상대적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픽셀로 만든다고 했었어요. 자,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자, 우선은 텍스트 똑같이 로그인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죠. 로그인. 자, 그 다음에 서체 똑같이 세팅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네모 박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그 앤 드랍해서 네모 박스 만들고, 자, 그 다음에 글자 위로 올리도록 할게요. 자, 글자 위로 올려주시고, 자, 레이어 순서 바꿔서 글자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렬해 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두 개 레이아웃 잡은 상태에서 오토 레이아웃, 그 다음에 픽스드 위스 해서 픽셀 버튼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오토 레이아웃 정렬 센터로 바꿔 주신 상태에서, 자, 여기에다가 갖다가 붙여서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드래그 앤 드랍 하시게 되면 현재 픽셀로 적용이 되죠. 자, 다만 우리가 피그마에서는 이렇게 픽셀로 표현하게 되지만 이걸 퍼블리셔에게 나중에 전달할 때는 이걸 뭐라고 전달해야 될까요? 이게 픽셀이 아니고 퍼센트로 이 브라우저의 크기에 맞게끔 퍼센트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가이드를 전달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브라우저의 크기에 따라서 버튼이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상대적 버튼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버튼 속성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